뿌리는요, 제가 볼 때는요, 영양제, 밝은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물 관리를 그 토양,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나는 환경 자체가 진짜 좋냐 안 좋냐, 그거는 물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는 함수율이 높냐 안 높냐, 예, 뿌리가 잘 사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예, 그 얘기는 또 물이 많다면은 뭐 산소라든가 이런 게 또 적을 테고요. 예, 그 물이랑 산소가 뿌리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건조해야 그 공급률, 예, 토양이라든가 배지의 공급률이 그 좋고요. 물이 많으면은요, 그 공급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벌써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게 무종을 신고 물을 끊어라. 예, 문을 끊어라. 그러면은 무조건 끊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 뿌리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날씨가 아직 해가 안 떠서 그런데 지금 미세근, 여기 더스트 부분에 미세근이 많이 발달이 됐죠. 예, 이 밑에도, 예, 이게 다 뿌리입니다. 다 쩔어 있죠. 반갑습니다. 그 제 영상에서 뿌리 밝은제를 뭐 따로 뭐 하는 게 있냐,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는 저는 뿌리 밝은제를 안 씁니다. 예, 쓰지를 않아요. 예, 양액으로만 저는 하고요. 밝은제의 의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쪽으로 보면은 뭐 상품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밝은제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거부터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뭐 이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예, 가장 저렴한 거는 밝은력. 예, 인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밝은력. 예, 가성비가 좋은 밝은력. 뿌리왕. 예, 그리고 뭐 해조류. 예, 밝은에 좋다는 해조류. 뭐 해조류도 뭐 밝은에 좋다고 해서 썼었고요. 예, 그리고 아카디안. 아카디안도 뭐 뿌리에 좋다고 하고, 그리고 뿌리, 하여튼 뭐 제가 그 상품들을 보면요, 예, 거의 그것만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 같아요. 예, 뭐 식물도 잘 자라고, 뭐 초세도 작고, 그리고 뿌리의 양도 늘려주고, 뭐 대단히 뭐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스코필린 노도섬이라는 뭐 해조 추출물이 있는데, 그게 몇 프로짜리인지 뭐 GMC라든가 뭐 하여튼 자세히 보시면은 영양제 속에는 뭐 뿌리에 대한 얘기가 뭐 무수히 나옵니다. 뭐, 예, 뿌리 강화, 예, 뿌리 밝은, 미세근의 출현을 뭐 더 빠르게 한다 등등등의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예, 저는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쳐야 꼭 뿌리가 밝은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죠.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제품들이 효과가 없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효과가 미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뿌리라는 거는 영양기관이잖아요. 예, 영양기관이고, 그리고 줄기와 잎, 얘네들도 영양기관인데, 그 영양기관 중에서도 뿌리에 할당되는 그 이제 광합성의 산화물이죠. 예, 광합성의 산화물이 뿌리 쪽으로 가는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가는 양이라는 표현보다도 뿌리 쪽에 할당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잎과 줄기를 키우기 위해서, 지상부를 키우기 위해서 지상부 쪽으로 많이 할애가 되겠죠. 특히 열매 쪽에 할애가 많이 되고, 그리고 열매 거의 50%, 그리고 각 잎에 뭐 15%씩 해서 45%, 그리고 뿌리에는 5%. 열매를 적과를 하던가 아니면은 저겹을 하셔서 그쪽으로 가는
그 결과물들이 뿌리 쪽으로 더 많이 할당이 되게끔 하는 작업이 첫 번째고요. 또 중요한 거는 초반에 뿌리를 잡아야 됩니다. 예, 초반에 그 지하부 T-R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R 부분이 생육 초기, 이게 생육 초기에는 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과 줄기를 신장시키고 그리고 뿌리, 그러니까 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초반에 가는 그 결과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초반에 뿌리를 확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초반 뿌리는 어떻게 많이 확장을 시켜요? 들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예, 초반에 뿌리를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예, 때로는 뿌리가 약하거나 노화물과 왔다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요번 작기죠. 예, 지금 실생묘거든요. 예, 토마토 실생묘 11월 12일 날 심었는데 굉장히 늙은 뭐가 오고 되게 약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1, 2화방을 꽃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수확 시기는 늦어질지는 몰라도 지금 중후반기에는 남들보다 굉장히 많은 뿌리 확보를 해서 열매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날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잎 처짐 현상이라든가 열매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할게요. 뭐 착과 부화도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리고 열매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뿌리는 더 많이 확장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반에 뿌리를 많이 확장을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그리고 식물이 광이 겨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온도가 높다라는 표현보다도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름이 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겨울에 비해서 광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름에 비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가장 식물이 잘 자라는 시기인데 근데 관리를 또 잘못해서 온도를 높게 관리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잘 관리를 하셨다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기가 가장 작물에 좋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이 겉쪽으로 보내는 동화사나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뿌리가 이 밑에 배지가 있잖아요. 지금 SJ물산 거를 쓰는데 굉장히 얘네가 좋아요. 제가 영상에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죠. 물성이 좋다고. 그런데 이 뿌리의 근권의 환경 일단은 첫 번째 배지가 좋냐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배진의 EC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배진의 EC가 굉장히 높냐 안 높냐 그거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배진의 함수율 관리 물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더스트라든가 칩이 몇 대 몇 %가 있냐 그리고 더스트의 입자가 굉장히 가느냐 약간 굵냐 너무 가늘면은 얘네들이 떡이 져서 굉장히 수분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더스트 같은 경우는요 잔뿌리 유도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잔뿌리죠. 보실까요? 다 잔뿌리예요. 보이시잖아요. 하얀색에 다 잔뿌리.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배진의 함수율 관리 그리고 물 주는 패턴 다량 소해냐 소량 다회냐 그리고 물의 양 100줄에 누적 광량이 100줄에 100cc 그리고 150줄에 125cc에서 150cc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뭐 물의 양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준은 한 100줄에 100cc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량이 세지면서 나는 물 주는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량 소해로 갈 것인지, 소량 다회로 갈 것인지, 지금 내 배진의 함수율이 지금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경, 그러니까 양액 농법이잖아요. 토경하시는 분들은 왜 그거를 못하냐면은요, 저희 양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걷어내가면서. 그래서 실뿌리가 많이 자랐는지, 뭐 굵은 뿌리만 있는지,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뿌리의 상태라든가 함수율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토경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함수율이 얼만큼 있는지, 예, 그 펄스 메타기로 이렇게 찍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제가 펄스 메타를 다 찍어봤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얼만큼을 찍냐, 그러니까 깊숙이 찍냐 위에 찍냐, 그리고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라네. 요즘에는요, 이 배지의 총 볼륨, 제가 1m에 저희는 15cm에 높이가 10cm거든요. 그러면 10 다 곱하면 15L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물을 저녁에 끊고 아침에 이제 가장 이제 물 급수하기 전에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15L짜리인데 뭐 7.5kg이다. 예,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울로 많이 하는데 7.5kg다. 그러면은 함수율이 50%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함수율을 뭐 50에서 55%, 뭐 60에서 65%로 맞추냐, 그 얘기는 이 광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또 다른 겁니다. 계절마다 다르고요. 무조건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예를 들면은요, 겨울에는 이제 일사량이 적어서 굉장히 배진에, 그러니까 물을 적게 줘야 되고, 그리고 배진의 이제 그 금권을 위해서도 물을 적게 가져간다는 거는 EC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EC가 높다는 거는 배진의 그 함수율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 활성도가 좋습니다. 네, 이제 뿌리를 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뭐 여름철을 예를 드릴게요. 여름철에 뿌리가 없어서 많이 가져가려고 뿌리 자체는요, 좀 건조하게 키워야 얘네들이 뿌리 확장이 많이 되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과습이 될수록 뿌리들이 다 나오다가 다 녹아내리거든요. 작살이 나거든요.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뭐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이거는 예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처가 났을 때 물에 많이 담궈 있으면 여기가 다 곪잖아요. 예, 물에 닿으면은 상처 난 부위가 띵띵 불면서 곪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닿고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물거든요. 뿌리에도 굉장한 많은 이제 얘네들이 상처가 나고, 뭐 물이 많으면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푸사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균들이 또 거기서 붙고, 예, 그러면 뭐 청고병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일액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뿌리 근권 내에 물이 많아서 이 EC 농도가 낮아진다면은, 배액 EC라든가 근권 EC가 낮아진다면은 일액 현상이 나타나고, 일액 현상이 나타나면 근압이 높아져서, 예, 거기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물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뿌리 썩은 병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배진의 함수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뿌리를 확장시키려면 배진의 함수율, 물 관리만 잘하셔도 뿌리는 확장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토경 같은 경우는 이 뿌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보려면 삭 갖다가 한 50cm 정도를 파야 됩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강의 때 들은 외국의 선생님들도 다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농장을 가거든요. 컨설팅하는 농장을. 그래서 토경 같은 경우는 삽으로 그 옆에 어디를 파냐면은요, 우리가 오이 같은 거라든가 토마토를 심으면 이게 멀칭이라는 걸 하잖아요. 비닐 멀칭이 했으면 가운데다 심죠. 그러면 뿌리가 많이 확장이 되면은 그 비닐의 끝단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랑이죠. 고랑 부분의 그 끝단을 파가지고 뿌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는지, 실뿌리가 확장이 됐는지, 굵은 뿌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그 흙의 EC를 재죠. 토양의 EC를 재고,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님들도, 예, 그 컨설팅 분들도 그냥 뭐 탁상 공로 뭐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농장에 삽을 들고 간단 말이죠. 예, 진짜 대단한 거죠. 토경 같은 경우는 뿌리를 보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50cm를 파고, 그냥 매일 할 수가 없는데, 양액 같은 경우는 이게 떠들러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처럼 해가 안 비치는 쪽, 비치는 쪽 해가지고 이렇게 떠들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 떠들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그냥 다 체크가 되거든요. 예, 뿌리 좋네요.
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냐면요, 교육 내용에서 얘기하면 토경도 얘기를 하셨는데, 멀칭을 하는 끝단부의 그 비닐의 끝단부, 멀칭의 끝단부, 그러니까 폭이 있으면 양 끝단부 그쪽을 들쳐내고 그 부분을 흙을 많이 파서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까지 뿌리 확장이 돼야지 되거든요. 토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뿌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양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완충 능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토경 같은 경우는 그 넓은 틀 안에서, 흙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담고 있는, 얘네들이 뿌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더 크다. 예, 더 큰 대신에 물을 똑같은 패턴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는 나중에 더 깊숙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경 같은 경우는 떨쳐보고 거기가 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다, 그리고 물이 많다 적다를 토경 같은 경우는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끝단부에 있는 흙을 이렇게 움켜줍니다. 움켜줘서, 이게 스르르르 손에 묻지 않은 정도의 뭉침, 딱 뭉쳤는데 뭉치기는 하는데 손에 이렇게 묻지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물이 적당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뭉쳤는데 잘 뭉쳐지지가 않아, 그럼 물이 적다는 거고요. 뭉쳤는데 손에 떡처럼 많이 묻었어, 그럼 물이 많다는 겁니다. 뿌리는요, 제가 볼 때는요, 영양제, 밝은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물 관리를, 그 토양,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나는 환경 자체가 진짜 좋냐 안 좋냐, 그거는 물이 많냐 안 많냐, 그 얘기는 함수율이 높냐 안 높냐, 뿌리가 잘 사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는 또 물이 많다면은 뭐 산소라든가 이런 게 또 적을 테고요. 그 물이랑 산소가 뿌리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건조해야 그 공급률, 토양이라든가 배지의 공급률이 그 좋고요. 물이 많으면은요, 그 공급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벌써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게 모종을 심고 물을 끊어라. 물을 끊어라. 그러면은 무조건 끊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광이 굉장히 세요. 광이 굉장히 센데 물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위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뿌리를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햇빛,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얘기거든요. 작은 어린 유목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필요한 광량이 150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햇빛이 오면은 위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린 모종일 때는 그렇게 많은 햇빛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작은 틀 안에 이제 막 심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틀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얘네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작은 틀 안에 물마저도, 가지고 있는 물마저도 강한 햇빛에 증산이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위조가 일어나고 나중에 픽 쓰러지거든요. 어린 모종 뭐 쓰러지면 나중에 뭐 이따 밤 되면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정식이 되면 그 작물은요, 그 순간부터 성목이 될 때까지 위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요, 물을 끊어라 하는 얘기는요, 물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약간 건조하게 키워라, 이 얘기입니다. 강한데 물을 끊어버려요? 안 돼요. 겨울이랑 여름이랑은 또 달라요. 물 주는 패턴이.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으실 때 그거를 해석적인 오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냐 안 맞냐 조금 더 의구심이 들으면은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정확히 알으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듣고서 물을 끊어라? 그래, 물을 끊었어. 어떻게 돼요? 뜨거울 때는 진짜 팍팍 쓰러질 테고, 그리고 뭐 비 올 때는 오히려 좋겠죠. 예, 비 올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물을 적게 주거나 물을 아예 안 주는 방향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실 때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뭐 하우스의 구조에 따라서, 뭐 환풍의 능력에 따라서, 뭐 무슨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내 하우스에 적용을 한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틀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환경이 모든 패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에 심느냐, 뭐 앞면에 심느냐, 코코베지에 심느냐,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 뿌리 밝은제도 뭐 좋겠지만, 예, 물 관리가 첫째다. 예, 뿌리를 잘 키우고 싶으면 생육 초기에 물 관리를 잘 하셔라.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관리를 이 지하부, T 아래 법칙이라고 하죠. R 부분, 지하부의 관리를 잘 하시면 뿌리가 왕성하게 있고, 그 뿌리로 나중에 그 T 부분, 이제 얘네들이 크잖아요. 지상부 부분은 뿌리가 튼실하면 당연히 잘 따라오고 잘 자란다. 예, 모래땅 위에 집 짓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래땅 위에 절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무너지게 돼 있죠. 예, 제 주변 농장도 잘 크다가 지금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예, 한 50%가 날아간 데가 있어요. 예, 그분도 농사 경력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농사 경력이 긴 것도 뭐 좋지만, 예, 노하우가 많아서 좋겠지만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